네, 투자공학개론 문제풀이입니다. 위험과 효용 강의를 온라인으로 올려드렸는데 보다 보니까 그 저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갑자기 그 위험에서 효용 그 예제 풀면서 뭐 CEQ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정작 이제 우리가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그 포트폴리오로 이제 드디어 주식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그 파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mean variance framework, 그러니까 평균 분산 체계에 대한 부분은 설명만 하고 그 예제를 안 풀어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제 풀어주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좀그 오프라인 수업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무서운 거 못 보는 편이라서 네, 킹덤 일광시청 하고 있고요. 네. 그나마 뭐 이렇게 글을 쓰거나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거나 하면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이렇게 힐끗힐끗 보는데 그나마 너무 무서울 것 같으면 꺼요 또. 그 마음 좀 진정하고 보고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 좀비물 이런 거를 워킹데드랑 부산행 이런 게 엄청 유행할 때도 못 봤어요. 지금도 워킹데드 전혀 못 봤고 부산행은 TV나 뭐 이런 데서 TV에서 해줬었나 어디서 하여튼 뭐 띄엄띄엄 몇 번 보긴 봤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잘 못 보겠어요.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봅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동생이 어, 그 동생 일하는 곳에 이제 놀러 갔었는데 밤에 극장을 가자는 거예요. 뭐 3명이었나 4명 남자끼리. 그래서 뭐 난 그냥 치킨이나 먹고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극장 가자 그래서 근처 그 CGV 구로였나 갔던 것 같은데 그 그때 뭘 봤냐면은 레지던트 이블을 봤어요. 레지던트 이블. 그 보기 싫다고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요. 무서운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본 게 그거 합쳐서 3번이 안 될 거예요. 네. 나머지가 뭐 살인의 추억도 무서운 거라면 그 정도까지는 뭐 몇 개 될 텐데 순수한 공포물로는 그거 제외하면 여고괴 담. 예, 그것도 남자 3명이서 갔네요. 예, 남자 3명이서 네, 여고괴 담 보러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었던 멀티플렉스 강변 CGV 광진구에 있었던 네, 거기까지 가서 봤던 시골 애들이 우와 멀티플렉스야 건물 안에 막 영화관이 10개씩 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무서워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꽝꽝꽝 전설의 장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요 저탄고지가 뭐냐면 제가 요즘 그 너무 몸도 좀 안 좋고 이게 왜 이렇게 벗겨졌냐? 그 괜히 군살도 붙고 해서 저탄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저탄고지가 아니고 네, 이거죠. 네, 저탄고지 탄산을 줄였더니 질환력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에,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지금. 아 탄산을 줄이려고는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캔만 먹으려고 하는데 대신 칼로리가 거의 없는 뭐 아메리카노나 차를 마시는데 뭐 겨울에는 원래 차를 되게 많이 마셔요. 목이 아프고 비염 때문에 코도 막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따뜻한 증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차를 아주 많이 마시는데 사실 아 그래도 제 평생을 함께 해오니 탄산을 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줄이는 거죠. 끊을 생각은 아직 없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쓸데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음, 네.
강의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어디를 제가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뭘 다루고 있는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음? 어, 네. 평균 분산 체계 요 앞에 효용 함수에 대한 예제는 여러 가지를 풀어드렸어요. 아마 요걸 그대로 사용해서 풀어드렸을 텐데, 아, 평균 분산 체계에서는 얘가 지금 뭐 앞뒤면은 사실은 평균이 5, 분산은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물론 구할 수 있죠. 뭐 그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해서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기는 조금 그 자료가 예제로 적합하지 않아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어지는 그 통으로 이어지는 예제를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최대한 여기까지는 이어봤는데 그 다음은 잘 안 됐고요. 그래서 뮤와 시그마로 대표되는 예제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실습 자료에 올려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지금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요 단계에서는 그 발생 가능한 미래가 두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앞, 뒤. 뭐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체제로 보면은 호황이다, 불황이다. 뭐 이렇게만 보는 건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뭐 현상 유지, 조금 좋아진다, 아주 좋아진다, 엄청나게 좋아진다.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여섯 아주 러프하게 대충 나눠도 여섯 일곱 단계가 될 거고 상세하게 나눈다면 뭐 열 몇 단계가 될 건데 그거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만들 준다고 치면은 각각에 대해서 확률값이 얼마인지 구해야 될 것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각 대안들이 어느 정도의 페이오프를 가질 것인지를 다 기입해 놔야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정보가 많죠. 이게 지금 대안이 4개밖에 안 되지만 미래 가지수를 한 10가지로 만든다 그러면 4 곱하기 10 하면 40가지의 정보가 필요해요. 너무 소모적이니까 소모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우리는 뭐 한 20가지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우리는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망하면 많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게다가 뭐 그 기업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회사는 괜찮은데 국가 경제가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좋아져서 소비재가 너무 위축된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가짓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이렇게 모든 가짓수를 다 표현하는 것이 너무 1번 너무 정보가 많이 필요해서 힘들다. 그걸 다 기입해서 유지하기가 또 계산하기가 2번 현실적으로 그 정보를 다 기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가짓수 상황을 다 나누는 것 자체가 파악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한계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효용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위험을 잘 반영하기 위한 효용이라는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 정보의 지나친 상세한 그 정보를 다루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해서 나온 게 이제 평균 분산 체계인 거죠. 그래서 뮤와 시그마 요 딱 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 이게 막 아주 히스토그램으로 잘게 많이 나눌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대충 아니고 거의 이제 근사한 아주 가까운 정규 분포 하나로 만들어서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 혹은 그거의 루트값인 표준 편차만 알면은 이 전체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효용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예제를 만들었어요. 네. 네, 같이 한번 보죠. 평균 분산 체계의 예제인데요. 여기 실습 자료 보시면 이거 이젠플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어떤 건 바꾸고 어떤 건 또 안 바꾸고 이래가지고 0.5a를 원래는 빼줘야 돼요. 원래는 빼줘야 되는데 네. 효용함수를 u 이꼴 뮤 빼기 2분의 1 a 제곱
A 시그마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A가 리스크 어버전 팩터. A가 크면 클수록 위험을 더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뮤와 시그마.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 어떤 대안이 어느 정도의 기대값으로 수익을 주고 근데 그 수익이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 3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효용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많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많이 주면 좋은데 너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위험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5A까지 합쳐서 그냥 8로 우선 둬볼게요. 네, 두면은 우리가 지금 대안을 제가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놨어요. 네. 제가 메모를 좀 넣고요. 네, 업무 연락이 와서요. A, B, C, D 4개의 대안이 있는데 15%, 18%, 20%, 12%의 평균 뮤 값을 갖고요. 예, 여기다 제가 뮤라고 여러분도 뭐 받은 파일에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가 8%, 11%, 10%, 6%입니다. 왜 갑자기 값이다가 이렇게 퍼센트로 바뀌었느냐? 뭐 퍼센트가 그냥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요게 사실은 우리가 요 바로 다음 포트폴리오 이론을 다룰 때로 넘어갔을 때 그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그 수익률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 주식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 그리고 그게 표준 편차가 얼마나 될 거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U 효용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평균 빼기 0.5A 곱하기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괄호를 안 해줘도 제곱 먼저 계산하게 되니까 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퍼센트 단위로 역시 나타내주면 9.9%, 8.3%, 12%, 9.1%예요. 보면 얘가 뭐 월등하게 평균도 좋고 표준 편차도 뭐 B보다 작기 때문에 B보다는 월등히 좋을 게 예상이 됐었죠. 근데 재밌는 건 보면 A와 B 같은 경우를 보시면 A가 기대 수익률이 더 낮은데 오히려 효용값은 더 커요. 네, 그러니까 꼭 그 기대 수익률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효용함수에서도 봤지만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에게 이걸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요걸 지금 이렇게 여기 요 그래프로 나타낸 걸 보면 이게 지금 이쪽이 15, 18, 20, 20 이쪽이 평균 뮤 값이고 이쪽이 시그마죠. 네, 시그마 값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이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얘가 뭐겠어요? 얘가 평균이 12%인 놈이니까 D겠죠. D. 얘는 15% A, 얘는 B, C, 얘가 B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놈, 제가 일부러 얘랑 얘는 이렇게 딱 눈금에 걸리게 해놨는데 이렇게 눈금을 그으면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는 뭐가 뭐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죠? 그런데 이쪽 사분면, 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쪽 사분면과 이쪽 사분면에 있는 건 요 대안과 확실한 선호관계, 우리가 지배관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쪽에 있는 놈은 얘를 지배하고요. 얘보다 평균은 큰데 분산은 작으니까, 표준 편차는 작으니까. 반대로 이쪽에 있는 애들은 평균은 작은데 분산, 표준 편차는 크니까 더 안 좋은 놈들, 지배당하는 놈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자산 C는 자산 B를, 대안 B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평균은 낮아지고 표준 편차는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 둘은 어떻게 요 0.5A 값을 바꿔도 선호도 순서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A와 B 같은 경우 A가 지금 15%고요. 네. 그 다음 B가 18%니까 얘랑 얘죠. 얘랑 얘는 지금 요 사분면으로 봤을 때 대각선 요 우측 위, 좌측 아래 여기에 속한 놈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리스크 어버전 팩터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에 이 둘의 선호도, 즉 U에 따른 효용값을 구했을 때 어느 게 더 크다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B와 C는 절대로 효용값이 순서가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지배관계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주 작은 경우 2를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그 8이었을 때는 A가 B보다 좋았어요. 근데 위험을 아주 작게 잡아버리면 B가 더 좋아지죠. 그러나 아무리 작게 잡아도 뭐 심지어 0이 되더라도 C가 B보다 항상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이렇게 지배관계에 있는 애들은 그 수업 시간에도 그 앞에 동영상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뭐 따로 살펴볼 거 없이 효용함수 안 구해도 뭐가 뭐보다 더 좋은지 너무 명확해요. 다른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런데 요 나머지 자기들끼리 서로 이쪽 우측 상단 좌측 하단에 서로 위치하는 애들, 지금 요 4개 중에는 요 둘의 관계 빼면 다 서로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일 때는 요 리스크 어버전 팩터가 조정됨에 따라서 그 선호되는 순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게 만들면 0으로 만들면 그래도 뭐 C가 좋긴 좋네요. C가 워낙 커가지고 평균값이 리스크 어버전 팩터를 아주 크게 만들어야겠네요. 아주 크게 만들면 C가 A보다 좋은 정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한 15 정도로 했더니 C가 A나 D보다 더 나빠졌어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 리스크 어버전 팩터에 따라서 내가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 내가 위험이 정말 싫어, 난 안정적인 게 좋아 라고 주장하는 정도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더 보수적인 투자자, 즉 위험이 표준 편차가 작은 놈을 선호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요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는 여기 강의 자료에서도 효용 무차별 곡선을 얘기하기 위해서죠. 효용 무차별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유틸리티가 10%, 효용이 계산을 다 했는데 10% 근처인 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0.5A 값은 8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표준 편차를 한번 변형해 보자는 거죠. 표준 편차가 0%일 때는 요걸 이용을 해서 역산을 하면 뭐 저기서 이미 했으니까 이거 오타네요. U가 저렇게 되는 건 맞죠? 아이고, 캡슐 어디 있나? 이렇게 되는데 이걸 뮤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U가 지금 고정일 때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은 이 효용을 만족하기 위한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는가, 평균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는가를 이제 역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0%면 수익률 10%, 10%면 한 18%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10%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내가 위험을 10% 더 떠안으려면 평균 10%인 것보다 8%나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를 더 쓰자면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기대 수익률 대비 얼마인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을 10% 더 떠안았다면 이때는 8%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나한테 더 줘야지 같은 효용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위험을 내가 더 떠안았으니까 수익률이라도 좋아야지, 불안하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뭐 워낙 공무원이 인기니까, 뭐 저도 공무원입니다만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선택할 거면 안정성이라는 걸 버릴 거니까 뭐 월급이 더 많다던가 뭐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다던가 뭔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이 증가하면 그거에 대한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선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표준 편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같은 효용을 갖는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0일 때는 기대 수익률이 10%라는 얘기는 이 곡선상에 있는 그 평균 분산 체계에서 이게 한글이 입에 잘 안 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로 저는 영어를 선호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능하면은 최대한 한국말로 그 용어를 쓰고 일반어로 용어를 쓰려고 아주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학부생들은 학회 같은 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학교 가서 이제 대학원생들이나 다른 연구자들 뭐 교수님들 발표를 들으면 저도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자죠. 저도 연구자지만 이건 좀 일상어로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특히 학부 수업에서는 애를 많이 쓰는데 어떤 것들은 제가 배워와서 또 실무에서 썼었던 경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입에 정말 한글로 바꾼 말이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민베리언스 프레임워크 평균 분산 체계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던 요 선들은 전부 다 효용값이 다 같은 효용 등가선이죠. 네. 효용 등가선 혹은 효용 무차별 곡선. 영어로는 utility indifference curve예요. indifference가 무차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그냥 효용 등고선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정확히는 등가선이겠지만 우리가 등고선이란 말을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도 보는 거 요즘도 배우죠? 저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 선에 있는 애들은 효용이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위험 자산이 있다라고 할 때 대충 보니까 15% 근처니까 뭐 얘나 얘겠죠. 그러면 표준 편차 16% 평균 30.5%를 갖는 어떤 그 위험 자산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평균 분산 체계에서. 그럼 이제 누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랑 똑같은 확실성 등가 우리가 그 앞에서 효용 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했던 것 중에 효용값,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하면 확실성 등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가 확실성 등가를 아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한 거예요. 얘가 확실성 등가예요. 얘. 정확히 말하면 요쪽. 얘가 확실성 등가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위험 자산들이 다 똑같은 효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뭐 16%의 표준 편차를 갖고 기대 수익률 평균이 30.5%인 어떤 주식이 있다면 이거랑 같은 효용을 갖는 확실한 자산 무위험 자산은 얼마인가? 그럼 위험 없이 표준 편차 위험 즉 표준 편차가 하나도 없이 항상 10%의 수익률을 내주는 어떤 투자 대안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등가니까 확실성 등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30.5%인 어떤 주식 혹은 뭐 다른 위험 자산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 있는데 얘가 표준 편차가 16%나 돼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막 왔다 갔다 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뭐 처박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걸 사는 거랑 여기에 투자해서 내가 미래를 기대하는 거랑 그냥 안정적으로 10%를 주는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10%를 주는 어떤 상품이 있다면 걔를 고르는 거랑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다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리스크 어버전 팩터가 16인 사람 지금 0.5A가 8이니까 리스크 어버전 팩터가 16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다? 똑같은 거다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너무 앞에 뭐 딴소리를 조금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라서 시간을 이 정도 좀 들여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 진짜 포트폴리오 이론 나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위험이 포함된 자산, 위험이 포함된 금융상품, 위험이 포함된 투자 대안, 투자 상품을 다룬다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이론도 이렇게 좀 복잡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고려를 뭐 숫자를 다 계산해가면서 내가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감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같이 이제 실습 파일 특히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그 동영상 올려드릴 때는 꼭 자기도 열어서 여러분들도 열어서 따라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